안녕하세요. 여의도 김과장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잠시 동안 공모주 시장이 쉬었었는데 다시 달릴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간 18개의 종목이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처럼 무거운 종목도 공모가 대비해서 85%까지 올라주면서 쏠쏠한 수익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어느 종목으로 청약하는 게 안전하고 좋을지 김과장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쉽고 편안한 공모주 투자 되실 수 있도록 김과장이 계속 좋은 정보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9월 마지막 주 월화 수에 겹친 세 종목을 한 번에 알아볼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어느 회사인지 첫 장 보시고 바로 알아채셨을 텐데요. 청약 내용 알아보기 전에 휴식기간 동안 있었던 시장과 기관 투자자 분위기부터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바뀌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청약 종목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보시고요. 아스플로 분석한 다음에 원준, CU테크까지 세 종목 모두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청약 내용 몰아서 편하게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청약 내용으로만 봤을 때 어디가 좋을지 순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어느 종목이 제일 좋을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직전 영상이랑 비교해보시면 살짝 분위기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공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뀐 게 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찾아보면 청약은 하긴 할 건데 무차별적으로 모두 청약하는 쪽과 하락을 겪어보신 분들 계셨죠. 어느 종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양쪽 모두 이번 영상은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기관 투자자 분위기도 살짝 변화가 있어요. 비교적 작은 종목들이 상장하기 때문에 굳이 거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들이 조금 더 우세하고요. 반대쪽에서는 세 종목이 겹치다 보니까 종목은 괜찮아도 수급이 부족해서 하나 정도는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공모주에 바뀌는 점이에요. 다음 달 10월 1일부터 신규 상장하는 날에 VI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거래소와 금감원 쪽은 시장 적정 가격을 찾는데 VI가 방해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약간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VI는 급락과 급등에 잠시 쉬어가면서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없어질 경우에 큰 물량이 동시에 출하된다면 하락폭이 순식간에 생겨나게 되어버립니다. VI가 없어지게 될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건 확실하고요. 상장일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는 투자자분들은 등락폭에 대한 대응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지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조금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모주 수량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상장일 신규 매수에 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상장일에 사도 될지 안 될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장 기업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스플로라는 회사인데요. 국내 최초로 반도체 공장의 가스 부품을 국산화한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청약일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고요. 상장일은 10월 7일로 잡혀 있는데 변동될 경우에 댓글과 커뮤니티 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공정에 가스가 많이 필요한 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스플로 IR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스 공급소에서 반도체 제작 공정으로 가스 공급이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대구경 부품과 중소구경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소구경 부품이 현재 주력 분야이고요. 모듈과 장비 부분에도 사업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시공 분야에 비해서 모듈과 장비 부분이 5배씩 총 10배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올해 1분기 기준 튜브와 파이프 부분에서 절반, 그리고 피팅과 밸브, 레귤레이터 부분에서 나머지 절반 가까이 매출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국산화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올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회사가 진행하는 모든 분야에서 국산화에 성공했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기업과 시너지 효과가 빠르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강점이 하나 있는데요. 경쟁사 3곳과 비교해서 볼 때 아스플로는 반도체 공정과 장비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부품을 생산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하나만큼은 전세계 유일하고 반도체 강국인 만큼 반사 효과를 충분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시공 부분과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 시장 지배를 위해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미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중인데요.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쇼티지 상황 때문에 삼성전자나 TSMC는 장비 투자 금액을 크게 늘리고 공격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스플로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다면 빠른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과 2006년 삼성과 하이닉스의 협업을 시작으로 아스플로는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 만큼 신규 수주를 뒷받침할 기술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IR에서 가장 인상 깊던 게 대표님의 R&D, 연구개발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신 게 느껴졌는데 여태까지 독자적 개발로 이어오던 기술력과 정부 지원을 받을 만큼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4년간 10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좋은 발판으로 삼아서 빠른 성장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시면 90%가 주력 제품에서 나오고 있고 전년기 대비해서 올해 500억 이상의 매출 달성이 보입니다. 공모가 산정 방식 보실게요. 비교 기업으로는 UST, 하이로코리아, 태광 이렇게 세 군데를 선정했고 평균 퍼가 21.1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련 제조업인데 퍼가 살짝 높은 느낌이 있어요. 상단 기준 할인율도 지금 10% 정도 적용해 주었습니다. 낮은 수치인 건 확실한데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보실게요. 상장일 57%는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물량이 42%인데 좋은 수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혜측 결과 보시고 기관 확약 비율 한 번 더 체크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원준입니다. 첨단 소재, 열 처리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만 보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2차 전지를 건전지로 봤을 때 플러스인 양극과 마이너스인 음극이 있습니다. 이걸 만들려면 원재료를 열 처리해서 활물질로 바꿔야 하는데 바꾸는 설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청약일은 아스플로와 같은 월요일과 화요일이고요. 상장일도 겹칩니다. 10월 7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극재 부분부터 볼게요. MLCC와 전고체 부분에 적용되고 있고요. 투자비랑 유지비가 높습니다. 원주는 양극재 부분에서 모든 핵심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탑티어급 회사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부분은 퓨어셀과 음극재 부분에 쓰이는데 원준의 PK 제품은 온도 정밀도와 기밀성 때문에 적용 범위가 높다고 합니다. 기술력만큼은 확실히 국내 세계 업체들과 딜하고 있는 만큼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준의 강점은 확실히 양극재 기술력 쪽에서 우세합니다. 지금 강점을 보시면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 성장력도 풍부한 게 장점이고요. 회사에서도 인정하듯이 기술력에 비해서 인지도가 부족한 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해외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2차전지 관련은 이제 시작인 만큼 성장 여력이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 좋은 게 확실하니까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된 후에 신규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80% 정도가 열처리 장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19년 대비해서는 올해가 절반 수준 정도 될 거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영향을 타 업종에 대비해서 좀 세게 맞았는데 반대로 보면 다시 올라갈 일만 남은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주는 이미 수요측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뒤쪽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공모가 산정은 유사기업 3개의 펄을 사용해서 20.89로 제조업이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상단 기준으로 할인율을 무려 33% 정도 잡아주면서 굉장히 저평가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공모가는 상단 초과인 65,000원이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 확약 비율이 44% 정도 나오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수혜측 진행되었습니다. 공모 후 61% 정도가 보호예수로 걸려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비율이 39% 정도 되는데 기관 투자자 확약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보니까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최대 주주와 기존 주주 보호예수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좀 짧은 만큼 기간 고려하시면서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기업 CU테크입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전문 기업이고요. 앞선 두 종목과 하루 차이로 청약과 상장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이 청약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상장은 10월 8일로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SMT라는 표면 실장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모듈에 들어간 제품을 생산합니다.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 의학공업과 자율주행 차량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 제품을 보면 패널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 집중받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에도 적용된 점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또한 배터리와 메인보드를 연결하면서 배터리 안정장치 부분도 만들고 있고요. 촬영한 사진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이게 하는 이미지 센서 모듈도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외에도 노트북과 태블릿 PC의 보드를 만들고 스마트폰 충전과 이어폰 잭을 연결하는 서브보드도 생산하고 있어서 여러 전자기기에 빠질 수 없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 분야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신사업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카메라 모듈을 증설할 계획인데,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이어도 인식하는 센서랑 카메라의 성능이 떨어진다면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 전기차 기업과 삼성전기 등 납품과 공동 개발, 시작된 부분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소니, 파나소닉, 샤오미 등 국내와 세계 유명 전자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공격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CU테크 매출 또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과 IT기기에서 안정적 매출 성장을 유지하고 자율주행과 차세대 스마트 TV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까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CU테크 또한 성장성만큼은 앞선 두 종목에 밀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 현황을 보시면 19년과 20년 대비해서 화웨이 매출 때문에 하락한 걸로 보여지는데, 올해 1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대 중이고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7% 정도로 타 업종에 비해서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 매출액 규모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크다 보니까 시가총액 1000원 대비해서 1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 방식 보겠습니다. 4개의 국내 비교회사를 잡았고 평균 펀은 10%로 좋은 편입니다. 할인율도 상단 기준으로 26% 정도 적용해주면서 보수적 산정으로 투자 메리트를 올렸습니다. 상장일 보호예수 물량은 70% 정도 됩니다. 주목해야 될 점이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이 무려 2년 6개월로 잡혀있는데, 기관 투자자 허가 기간이 길게 나온다면 이 종목은 그래도 상장 이후에 장기 투자나 추가 매수도 괜찮아 보입니다. 시장 상황이나 기업 개별 이슈가 아니라면 공모 물량을 바로 던질 국내 기관은 많지 않아 보이고요. 현대중공업 보셨듯이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상장 직후 출하시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시초가 매수는 오히려 금물입니다. 오르더라도 분할 매수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상장의 유통 비율은 30%로 괜찮은 편이라고 보이고 기관 수요 예측 결과 발표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내용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주간사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체크 한번 더 하시고요. 균등 배정 최소 참여 금액이나 비례 배정 필요 금액 등 질문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내용만 보고 순위를 매겨봤을 때 CU테크가 가장 나아 보이고 원준과 아스플로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원준이 내용상으로는 조금 더 좋지만 공모주는 공모 금액이랑 시가총액이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1등을 원준이라고 봅니다. 2차전지 섹터의 메리트가 가장 크게 적용했고요. 수요 예측 결과도 사실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회사 사이즈가 나머지 두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 크다는 게 단점인데, 조단위 빅딜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2등은 CU테크입니다. 스마트폰 중심의 사업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로 진출이 성장성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주당 가격이 만원이 안 되는 만큼 균등 배정 주식수가 좀 적다면 수수료 2,000원이 비중이 좀 크겠죠? 이 점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3등은 아스플로입니다. 회사는 확실히 좋은데 당일 유통 비율 42%가 부담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균등 배정 수량이 CU테크랑 같아진다면 시가총액이 비슷한 상황에서 오히려 CU테크보다 더 나은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두 종목 다 청약하신다면 고려사항이 아니지만 둘 중 하나만 청약하실 분들은 수량 체크 하시는 게 더 나은 수익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여러 종목이 겹치다 보니까 난이도도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도 쉽고 편안한 공모주 투자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과장이었습니다.